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영상 하나면 수학 연산 실수 99%는 사라집니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 수학 공부의 핵심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밑에 설명 누르시면 나오거든요. 한번 연달아 보시면 되겠는데요. 초등 수학 공부의 핵심 4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가 연산이었습니다. 수학이라는 건 결국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수적인 연산, 풀이를, 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산의 실수가 많으면 도저히 수학을 잘할 수가 없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연산 실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반에서 연산의 속도와 정확성이 모두 통과된다는 아이들은 보통 1명에서 2명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모두 연산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선행을 한다라고 하니 참 제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각 과목별로 기초를 다 잡아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이 수학에서는 이 연산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1년 동안 이 연산을 잡고 나면 아이들 정말 수학 연산에서 거의 실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번 영상 정말 잘 보시고요. 아이에게 한번 지도해 주시면 앞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연산에서의 실수는 거의 99%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면 수학 연산 실수 99%는 사라집니다. 첫 번째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암산은 절대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암산하지 말라고 하면 처음에 왜요?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생각에서는 암산이 필산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암산을 잘하는 사람이 필산을 하는 사람보다 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암산을 잘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필산을 잘 한다라는 뜻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암산을 할 만큼 연산을 잘 하느냐라고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산을 해도 될 만큼의 연산력을 갖춘 아이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수학 선행해도 될까요? 해서 99%의 아이들은 선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암산을 해도 되는 아이들은 1% 이하입니다. 99%의 아이들은 암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암산을 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산을 하면서도 틀리는데 암산을 하고 있으니까 1층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암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필산이 정말 완벽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을 또 머리에서 처리하는 능력이 플러스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산이 정말 완벽하다. 그 다음에 이것을 머릿속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추가 능력이 있어야 암산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왠지 암산을 하면 있어 보입니다. 왜 다른 애들이 탁 쓰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35 딱 그러면 뭔가 훌륭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항상 현상,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데요. 암산을 할 능력이 안 된 채로 필산을 하는 아이들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겉멋만 들어서 계속 오답을 만들어내고 실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1%다 혹은 0.1%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암산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수학 연산 실수 99%는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가로셈을 하지 말고 세로셈을 하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아이가 가로셈을 해도 충분한데 자꾸 세로셈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어머니, 가로셈은 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로셈을 열심히 하는 게 정석입니다. 저는 가로셈 하는 애들 가로셈 못하게 해요. 라고 답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저는 교실에서 가로셈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다 스톱을 시키고 세로셈으로 다시 바꿔서 시킵니다. 그러면 애들이 또 눈이 동그래집니다. 아니 선생님 저 가로셈 잘하는데요? 가로셈이 더 쉬운데요? 네, 아닙니다. 가로셈이 더 어려운 과정이고요. 아까 전에 연산을 못하게 한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세로셈이 기초고요. 제일 위에 암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셈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셈을 한다라는 것은 세로셈이 완벽하고 플러스 추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문제지에 보면 전부 다 가로셈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가로셈으로 그냥 풀려고 하는데, 이 가로셈은 기본적으로 암산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한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세로셈도 완벽하게 제대로 하는 아이는 거의 없다. 대부분은 세로셈을 풀려도 첫 번째 틀린다, 두 번째 느리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세로셈을 통해서 속도와 정확성을 두 마리 토끼를 완전히 잡지 않은 이상에는 섣불리 가로셈이나 암산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음성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로셈으로만 해야 하는 연산은요, 47 더하기 29나 73 빼기 49처럼 두 자릿수와 두 자릿수 이상으로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있는 큰 수 연산일 경우입니다. 간단한 연산은 암산과 가로셈으로 해도 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없는 한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연산,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3, 9 빼기 3은 모두 암산을 통해 가로셈으로 바로 풀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세로셈으로 풀었을 때 특별한 이득이 없거든요. 굳이 세로셈으로 풀어서 시간을 끌 필요는 없고요. 이들은 모두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101연산 있죠? 그걸 통해서 속도와 정확성을 반드시 잡아 두셔야 합니다. 암산과 가로셈으로 해도 되는 두 번째 경우는요,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없는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12 더하기 6, 29 빼기 5는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이 없죠. 그대로 하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세로셈을 통해서 자리값을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12 더하기 6에서 2와 6이 같은 자리다, 29 빼기 5에서 9와 5가 같은 자리다 라는 것을 뺄셈을 통해서 그 자리값을 익히게 하는 거죠. 자리값 익히고 나면 받아 올림 받아 내림 없으니까 10자리는 그냥 내려오고 1자리끼리만 하면 된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자리값을 배우기 위해서 세로셈으로 하고요. 익숙해지면 이제 암산과 가로셈으로 좀 넘어갑니다. 세 번째 경우가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있어요. 그런데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38 더하기 7, 84 빼기 8은 세로셈으로 받아 올림 그리고 받아 내림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경우만 암산과 가로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능숙해져야 돼요. 38 더하기 7을 하면 8 더하기 7, 15니까 올려주고 3 더하기 1은 하면 4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연산에서는요,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이 한 번밖에 없고 그것이 다 10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로셈을 하지 않더라도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능숙해져야 돼요. 아주 능숙해진다는 건 어떤 거냐? 이런 문제 20문제, 30문제를 받았을 때 실수가 한 개도 없는 정도. 그래서 한 개라도 있으면 아직 요거 하면 안 된다. 세로셈으로 더 많이 해야 되고요. 한 개도 없다. 머릿속으로 금방금방 된다라고 하면 암산과 가로셈으로 풀어도 문제 없겠습니다. 가로셈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요, 바로 수학의 연산에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들고요. 이것이 바로 수학에서 많은 오답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암산과 가로셈은 영원히 쓰면 안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암산과 가로셈을 쓸 수 있는 조건은 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연산의 기초들이 완벽해졌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나 엄마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연산의 정확한 방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데 이게 습득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애들은 습관적으로 귀찮으니까 그냥 자기 방식으로 푸는 거죠. 알려주고 다다음날 보면 또 원래 자기 방식으로 풀고 있고, 또 알려주면 다다음날 보면 또 자기 방식으로 풀고 있거든요. 우리 노래 부르는데 쿠세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만의 잘못된 습관이 들어갔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좋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때로는 좀 따끔하게 혼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방식이 옳은 줄 알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네가 더 편하게 푸는 거지 올바르게 제대로 푸는 건 아니다. 네가 편하게 풀려면 그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방식으로 푼다. 조금 꾸중도 필요합니다. 가로셈과 연산을 풀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로 바로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팁들이 완전히 체득화되어서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조건은요. 시험 시간에 시간이 촉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쓰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닌데 괜히 가로셈 암산하다 보면 자꾸 편하니까 그걸 더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항상 세로셈이 디폴트다, 기본값이다. 이거 가로셈과 연산은 시험 시간에 시간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을 때만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가르치시면 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수학 연산 실수 99%는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1부고요. 요 원칙을 잘 적용하시고요. 다음에 2부와 3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수학 연산을 풀어 나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하나씩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주변에 관심 있고 아시는 분들께 영상 주소를 공유해 주신다면 또 영상 제작자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